저는 뉴스킨 28살에 만났고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년 넘어서 5년 차가 됐고요.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는 제 얘기를 하면서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죠. 제 나이가. 제가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간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7명 중에 그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3자리밖에 없대요. 그러면 7명 중에 3명만 취업하고 나머지 4명은 취업을 안 하거나 취업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내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들어가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나오게 되고 또 처음부터 취업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청년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취업을 좀 잘하고자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기계치예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공학과에 간 이유는 취업을 잘 된다고 하니까.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취업밖에 없었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영어 점수도 따고, 그리고 각종 자격증도 따죠. 방학 때도 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죠. 그죠, 선생회사에. 방학 때 뭐 현장학습 인턴도 하고요. 뭐 원치 않아도 봉사활동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면 내가 대학생 할 때 스펙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면 취업 공고가 떠요. 여러 기업에서 공고가 뜨는데 대부분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양식을 쓰는데 가장 쓰기 힘들었던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이런 라인이에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우리 회사에 솔직한 마음 뭐죠? 네. 내가 대학교도 받고 스펙도 이렇게 쌓았더니 난 연봉 한 4천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당신의 회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아이템을 만드지도 모르고 뭐 어떠한 부서에서 내가 일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의 회사 연봉 4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어요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소개서를 회사에다 지원을 하는데 제가 한 30군데 정도의 원서를 썼어요. 근데 저보다 제가 적게 쓴 편이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쓰면 회사에서 날 뽑지 않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창작을 합니다. 그죠? 내 모든 걸 바꿔버려요. 태생도 바꾸고요. 취미 특기 다 바꾸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인생관도 바꿔버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창작들을 하다가 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어요. 제가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저한테 뉴스킨을 얘기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외국계 기업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계 기업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좀 연봉이 좋고요, 복지가 좋고 칼퇴근하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뉴스킨 하니까 스킨케어 회사인 것 같은데 공대생인 나를 뽑을까? 만약 뽑는다면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 지원을 해서 붙었다면 이 자리에 어카운트 매니저로 와 있겠죠. 그죠? 진짜예요.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란을 쓰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원서를 쓰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딱 하나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회사는 마케팅을 광고를 선택했다면 이 회사는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선택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들어보거나 보거나 누군가한테 터치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더니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창작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적인 사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개인적인 사견보다 난 팩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주문을 했는데 그 책을 한 권 보는 순간 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사회적 경험도 없죠.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하나의 책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그 책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기 위해서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딱 피는 순간 거기는 어떤 사회의 시스템, 뭐 자본주의, 아니면 경제 구조, 뭐 부자들의 어떤 시스템, 경제 4국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몰랐던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눈을 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책들이에요. 하나의 책을 봤는데 원서를 쓰기 위해서 책을 봤는데 하나를 보니까 뭔가에 내가 몰랐던 부분에 눈을 뜨게 되고 재밌어서 또 책을 주문하고 또 책을 주면 책을 한 10권 정도를 봤어요. 10권을 보다 보니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 10권 정도 읽고 나한테 적용했을 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한테 내린 결론은 2년을 열심히 하면 200만 원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2년 열심히 200을 버는데 200의 소득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닌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하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로 그 후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나한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갈등이 오더라고요. 어떤 갈등이냐면 전 대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도 제가 내면서 다녔거든요. 뭐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집이 어머니, 아버지, 저 누나 다 따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본인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가 과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군대 있을 때 저희하고 항상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시간 대비 고소득이었고 그리고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수학 한 명 가르치고 영어 한 명 가르치면 100만 원을 벌어요. 괜찮죠? 그죠? 근데 100만 원을 벌면서 내가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2년을 열심히 하면 200을 버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200을 벌고 과외로 100만 원을 벌면 총 제가 얼마를 벌죠? 300. 그 삶이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300을 벌면 대박이겠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원서를 막 쓰고 있던 회사, 한 30군데 원서 쓴 회사의 평균 연봉이 얼마였냐면 한 3천 중반이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0을 버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간 선배들, 동기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별로 재밌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항상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요. 술 먹을 때마다 항상 언제 회사를 그만둘 거야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 욕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죽어가는 삶을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자꾸 끌려다니고 뭔가 본인의 삶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근데 왜 그렇게 다니나 보니까 300을 주니까. 근데 저는 다른 300을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아도 300을 버는데 일주일에 2번 일하면서 300을 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행도 좋아하고요. 경험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누군가한테 명령받는 것도 싫어하고 끌려다니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고요. 축구도 좋아해요. 그죠?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 축구하고 술 먹는 거 더 좋아해요. 그리고 술 먹고 다시 축구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된 게 그 책을 읽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나서요. 저렇게 살면 못하겠는데 이렇게 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겠다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취업 준비생들이에요. 네. 모두 대기업을 향해 달려갈 때 저는 이쪽으로 유턴을 했죠. 제가 유턴을 했을 때 마음 먹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난 무조건 2년 안에 200을 번다. 200의 소득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 시점에 1년의 채 되기 전에 정말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상상했던 것이 내가 이해하고 목표하고 상상했던, 저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 목표는 딱 하나였거든요. 200만 원. 근데 1년의 채 되기 전에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런 느낌을 막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4년 5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가기 시작할 때 왼쪽으로 간 두산이란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가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취업을 했는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두산이란 대기업에 취업하면 박수를 쳐줘요. 정말 잘 됐다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작년에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술 먹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부러워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넌 좀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본인의 회사 3,000명 직원 중에 1,000명을 자른대요 이번에. 자기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탄탄대로 뭔가 좀 성공의 삶, 아니면 박수 쳐주니까요 주변에서. 근데 4년을 다니고 나서 갑자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0명 안에 자기가 들지 안 들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생각하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간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언젠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직을 생각했는데 이직을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두산뿐만 아니고 이번 GM에서도 1,000명 정도 잘랐죠. 구조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부럽다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너는 네 일이잖아 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넌 네 일이잖아.
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인 거. 내가 친구 알고 있었는데 워낙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내일이지만. 근데 그 친구가 입에서 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다른 거구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직장과 직업의 차이가 있구나. 직장이라는 건 언젠가 그만둬야 되는 일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언젠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직장과 직업의 차이는 직업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죠. 직장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와야 된다면 언젠가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난 뉴스킨은 직업을 갖고 있구나.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하는 이 뉴스킨에 대한 다른 관점을 또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가지 직업이 있어요. 수많은 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에요.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노후 준비 뭐 그런 걸 위해서 뉴스킨 하지 않아요. 저에겐 하나의 직업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직업의 대안으로 알아보시라는 말을 나와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한 5년 차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의 회사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회사가. 그럼 100여 개 중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다 아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초의 망설임 없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고 얘기했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대통령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성공한 억만장자 중에 한 분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말고도 빌 게이츠도 그랬죠. 당신이 컴퓨터 산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고 얘기했죠. 저나 도널드 트럼프나 빌 게이츠는 같은 생각을,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지금 직업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보세요. 하나의 대안으로 알아보세요. 직업으로 알아보세요. 얘기하면 저나 도널드 트럼프나 빌 게이츠는 같은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할까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안 되는 거,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빚지는 거, 집 날리는 거, 카드 긁는 거, 사재기하는 거, 그죠?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파는 일이잖아. 난 파는 건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지지하시거나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이해하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은 건 아시죠? 네.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은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30배 이상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와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을 사요. 훨씬 좋으니까. 이번에 세제가 나왔지만 세제가 나오기 전에는 멜라루카, 아메이에서 세제를 샀고요. 그 외의 것들도 다 네트워크로 제품을 구매하거든요. 구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뉴스킨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 한 명이 일어나서 머리 감죠, 이빨 닦죠, 세수하죠, 그리고 스킨로션도 바르죠. 뭐 이런 생필품을 성인 한 명당 평균 20만 원 정도 지출한대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어차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내 생필품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냥 어차피 쓸 돈. 그렇다면 정말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아니면 가격은 똑같은데 질이 훨씬 좋다면 한번 20만 원 정도 제품 바꿔볼게요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이죠. 내가 이렇게 20만 원 정도 제품을 바꿔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친구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4명 정도에게 20만 원씩 제품을 바꿔보자고 얘기해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A, B, C, D가 20만 원, 나까지 20만 원, 총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죠? 100만 원 매출에 일정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보상 구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다라고 어렵게 생각, 이런 구조가 다고요. 이 구조를 이해 못할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상식 가능한 구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변에 나가서 얘기하면 자꾸 이상하게 돈 버는 줄 알아요. 이상한 구조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뭐 꼬드겨서 돈 버는 줄 알아요. 우린 이렇게 돈 벌고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그러면 이 일이 매력이 있으세요? 매력 있어 보여요? 전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몰랐을 때 이 일이 굉장히 매력이 없었어요. 이게 매력 있어요? A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커미션 받는 거잖아요. B한테 팔아서 커미션 받는 거잖아요. 뭔가 화장품 세일즈고 영업이네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공대생이고 내 이걸 어떻게 해? 갑자기 화장품 어떻게 팔아? 한 번도 내 돈 주고 화장품 사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난 남자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둘을 연결시켜주는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원하는 사람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둘을 연결시켜주는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애플이에요. 스마트폰 쓰시나요? 네. 스마트폰 왜 쓰죠? 편하니까, 그죠? 또 카카오톡 하려고 게임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맵도 뭐 내비게이션도 봐야 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스마트폰을 편리하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죠. 그죠? 아이폰을 쓰신다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까요? 안 개발할까요? 전혀 개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앱을 단 하나도 개발하지 않고 앱 개발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면 앱스토어에 올려요. 그냥 내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면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앱을 다운받는 거예요. 애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사람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중간에서 이어주는 일,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놀자라는 회사를 이용해 보셨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제가 랠리에서 강의했는데 다 이용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야놀자라는 회사는 뭐냐면, 이 야놀자라는 회사의 대표 이수진 대표라는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4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도망갔어요. 고아예요.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을 했어요. 모텔 청소부로 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오래 모텔에서 일을 했죠. 근데 주변 친구들이 대신 모텔 예약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약을 잡아주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블로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더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 벤처 기업 중에 가장 성공한 모델로 우리가 연구사로 꼽히는 회사가 야놀자예요. 1000억의 매출 올린 이 야놀자라는 일은 뭐냐면, 숙박업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지방에 가죠. 모텔이 필요하고 숙박업소가 필요하면 숙박업소 필요한 내가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이 야놀자가 하는 일이에요. 야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쿠팡 사용해 보셨어요? 네. 제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세부를 놀러 갔다 왔어요.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 기념품 같은 걸 사오죠. 그죠? 제 선물을 기념품을 사오려고 뭘 사려고 고민하다가 망고 원액을 사왔대요. 사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 10명 넘은 친구들 세부에서 망고 원액을 막 이만큼 사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갖고 온 거죠, 힘들게.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나 저한테 망고 원액을 기념품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쿠팡에 검색해봤어요. 진짜요. 쿠팡에 그렇게 검색을 해서 망고 주스, 그 망고 원액의 메이커와 상품을 딱 치니까 바로 딱 뜨더라고요. 주문하면 바로 내일 온대요. 진짜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 와이프예요. 근데 쿠팡 이용해보시, 전 쿠팡 매니아거든요. 쿠팡에서 모든 걸 주문해요. 가장 빠르고 없는 게 없어요. 이건 없겠지 하고 검색해보면 다 있어요. 정말 엄청나요. 그죠? 쿠팡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재고가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 했죠. 쿠팡이 제품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쿠팡이라는 제품이 모든 걸 사입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업체와 커넥션만 갖고 있는 거죠. 먼저 개념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개념을 봤을 때 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영업의 개념은 자영업이든 세일즈든 내가 어떤 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우린 영업이고 자영업이라고 불러요. 그죠? 내가 뭔가를 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 돈을 버는 일을 자영업 또는 세일즈, 영업이라고 불러요. 쿠팡은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사입하지 않고 누군가와 커넥션만 갖고 제품을 제공해주는 일. 앞에 말씀드렸죠. 이 야놀자라는 회사 우리나라에서요 25,000개 숙박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개의 숙박업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커넥션만 갖고 있어요. 연결만 해줘요. 이런 재고가 없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의 리스크가 없어요. 100원도 손해보지 않아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100원도 손해보지 않거든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장점.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은 유통을 통해 돈을 벌지만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요. 유통을 통해 돈을 버는데 유통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스마트폰 다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어플리케이션 다 다운 받아보셨죠? 내가 아이폰을 쓴다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다운 받으세요? 안 그러죠? 우리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삼성에 전화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죠. 그리고 검색해요. 내가 필요한 어플을 검색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다운받아요. 내가 직접 다운받아요. 내가 직접 다운을 받을 때마다 애플이라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요. 쿠팡. 제가 만약에 뭐가 필요해요? 뭐 이 핸드폰 이게 필요해요. 뭐 건전지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내가 하죠. 내가 검색하고 내가 그 생산자하고 내 컨택해서 내가 제품을 주문해요. 내가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쿠팡에 돈이 들어와요. 쿠팡이라는 회사, 그리고 아까 애플이라는 회사는 유통을 통해 돈을 벌지만 유통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유통에. 제가 쿠팡에서 제품 하나 주문할 때마다 쿠팡에 7%씩 들어가요. 그게 소셜 커머스고요. G마켓 어떤 그 11번가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오픈마켓이 조금 더 비싸요. 한 15% 정도씩 들어가요. 내가 그런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세 번째 장점이에요. 끝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쿠팡 매니아라고 했죠. 나는 쿠팡에서만 제품을 사. 그럼 제가 한 달에 필요한 제품이 10개가 있다면 나라는 충성 소비자 한 명을 통해서 제가 한 달에 10번 주문하면 10번씩 쿠팡에 돈 들어가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여도 그죠? 나라는 사람이 4명이면 4명만큼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구조. A한테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 B한테 팔아서 돈 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미경으로 당겨보니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입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A가 뭔가 제품이 필요하면 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 제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제품을 주문한 것이 아닌 회사에 직접 연결을 해서 회사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서 제품을 사용해요. 나는 그렇게 제품을 사용해서 유통을 통해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끝점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도 이러한 제가 쿠팡을 사용한 충성 고객이처럼 뉴스킨을 사용한 충성 고객 4명 정도를 만들면 4명을 통한 만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막 10명에 10명만큼 30명에 30명만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만 원일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1억 천금 버는 일도 아니고요. 이상한 구조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한 30명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버냐면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했을 때 저한테 하면 한 2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게 너무 가능할 것 같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1년 하면 30명을 만들 수 있겠다. 2년 하면 그래도 1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0명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씩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와, 이거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 제품이 정말 좋다면? 그래서 30명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걸 소비자 자산이라고 불렀죠? 그죠? 모든 기업과 모든 회사는 이런 소비자 자산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요. 저는 SK텔레콤을 쓰거든요. SK텔레콤은 매달 돈을 내요. 통신요금,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한 달 동안 매일 통신요금을 내는 거예요. SK 입장에서 저는 SK 통신사 소비자 자산인 거예요. 그죠? 제가 삼성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삼성 신용카드 회사, 삼성카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는 삼성카드 소비자 자산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제품을 쓰면서 돈이 들어오는 3% 수수료를 받아가니까. 이해가세요? 개인이 이러한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 비슷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아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소비자 자산은 이 건물이에요. 건물 있으면 돈 들어오나요?
아니, 건물 있으면 돈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누군가 살아야 돈 들어와요. 내 10층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내요? 열심히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50만 원 떼서 저한테 줘야 돼요. 그죠? 내 건물에 사는 소비자 자산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소비자 자산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음반을 쓰든 책을 쓰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팔려 나갈 때마다 만들기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 자산들이 이걸 계속 사야지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소비자 자산의 의미예요. 이런 걸 우리 권리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비자 자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겠죠. 뉴스킨 하시면 지널러지에 들어가면 내 소비자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 4명을 만들었고 저 30명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나라에 소비자 3,000명이 있고요. 전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하고 어디에 오늘 뭘 하지만 제가 만든 소비자 자산 3,000명이 본인이 알아서 먹고 쓰고 바를 때마다, 전 유통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이 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전 3,000명이지만 훨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4명에서 30명이 됐고 3,000명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산은 많은 게 좋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맥도날드에 있어요. 3,000명이 되는 이유는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원래 미국의 한 작은 시골에 있는 햄버거 가게였어요. 맥도날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햄버거 가게가 있었는데 한 10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 A라는 햄버거 가게 하나 잡아보고요. 그 맥도날드 가게를 하나 잡아볼게요. A라는 햄버거도 미국의 작은 햄버거 가게이면서도 하루에 햄버거 100개를 팔았고요. 맥도날드도 그때 당시 햄버거 100개를 팔았어요. 자영업을 했을 때 소비자 자산의 개념을 우리는 쉽게 단골 손님으로 표현해볼게요. 내가 자영업을 하면 맨날 햄버거 100개를 다른 사람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 와서 계속 사 먹겠죠? 그러면 이 단골 손님을 소비자 자산을 의미한다면 하루 소비자가 100명이고요. 하루 소비자가 100명이죠. 이해가세요? 네. 두 개의 사장이 전부 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난 좀 더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 사장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하루에 1,000개의 햄버거를 팔아보자. 단골 손님을 하루에 1,000명의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난 전 세계 3만 개의 맥도날드 가맹점을 내보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만약 이게 2개가 실현이 가능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냐면 햄버거 100개씩 3만 개의 가맹점에서 팔려나가면 하루에 단골 손님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300만 명이 돼요. 하루에 햄버거를 300만 명에게 파는 단골 손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100명의 소비자 단골 손님을 300만 명의 단골 손님으로 만든 게 프랜차이즈 비전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에 1,000개씩 미친듯이 팔아서 300만 개를 팔리면 얼마나 걸리냐면 9년 걸려요. 정말 무서운 건 맥도날드 사장이 딱 15일 보름 일하잖아요. 그럼 A 햄버거 가게에서 평생 일해도 못 따라가요. 딱 보름 동안 햄버거를 팔면 이 사람은 평생 100년 동안 팔아도 그만큼 햄버거를 못 판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비자 자산 확장 원리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비전이거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창 저는 술을 또 좋아해요. 잘 못 먹는 술을 좋아해요. 한신포차라는 곳 아세요? 한신포차? 백종원이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본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신포차고요. 한신포차에서 닭발을 먹으면서 소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드셔보셨나요? 네. 벌써 갑자기 침이. 닭발이 없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데이트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닭발을 먹을 때마다 저는 백종원이 떠올라요. 와, 난 닭발을 먹는데 이 닭발을 딱 먹고 돈을 낼 때마다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상한 생각인가요? 백종원이 그냥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닭발을 먹고 나와서 백다방에서 커피를 한 잔 먹을 때마다 백종원 주머니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백종원 부럽다. 좋겠다.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간접적인 이 프랜차이즈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백종원 되게 부럽지 않냐?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소유진이 더 부럽대요. 소유진은 백종원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라고 있어요. 사람인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약 75, 이제부터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이고 퇴직 연도가 계속적으로 짧아지고 있죠. 실업률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취업 준비생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약 75%가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대요. 창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75% 중에 반 이상이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직접적 간접적인 비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리에 나가만 봐도 프랜차이즈 너무 많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젊은 친구들 또는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목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프랜차이즈의 운영론이라는 수업을 대학교 때 들었어요. 이 프랜차이즈 운영론은 대학 교과서고요. 그 경영학 수업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 보면 처음에 페이지를 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프랜차이즈의 분류가 나오는데 프랜차이즈는 직업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대요. 우리가 아는 게 사업형 프랜차이즈죠. 백종원. 그리고 그 중에 프랜차이즈 분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본 아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분 너무 나빠요. 바뀌었을 거 옛날 거라서. 지금은 뉴스킨으로 돼 있겠죠. 어쨌든 그냥 프랜차이즈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분류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맥도날드 본사가 되면 강남점, 역삼점, 선론점, 대치점 네 가지의 가맹점을 내가 분양한다면 강남점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거죠. 한 100개씩 사 먹는 거예요. 단골 손님. 여기도 100개씩 사 먹는 거고요. 여기도 100명이 사 먹고 여기도 100명이 사 먹어요. 본사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총 몇 명의 소비자가 있죠? 단골 손님이? 400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이 400명에 대한 5% 로열티를 받는 게 본사가 버는 돈이에요. 맞죠?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똑같이 본사가 돼서요. 가맹점 분양해요. 근데 이 기업형 프랜차이즈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 프랜차이즈가 어떤 게 차이냐면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분양하죠. 이 가맹점은 평생 가맹점일 뿐이에요. 본사가 될 수 없거든요. 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을 분양하지 못하는데 뉴스킨은 내가 분양한 가맹점이 또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분양한 걸 1대 대리점이라고 하고 1대가 분양한 걸 2대 대리점 이렇게 6대까지 대리점을 분양을 하죠. 어떻게 되냐면 햄버거 100명만 먹는 것처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30명 뉴스킨 쓰는 소비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맥도날드 구조하고 똑같죠. 햄버거 먹는 소비자 400명에 대한 로열티, 뉴스킨 쓰는 소비자 120명에 대한 로열티 받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분양한 대리점이 또 본사가 돼서 대리점을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나는 만약 이러한 이론적인 형태가 된다면 내가 본사가 돼서 나는 뉴스킨 쓰는 소비자 우리나라에 1000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소비자 자산을 갖게 되는 거고 1000명의 소비자 자산이 뭔가를 먹고 쓰고 바를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서 소비자 자산에 의한 소득을 버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아니면 어쩌면 나쁜 마음을 먹고 갈 수도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먼저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행위들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자산을 만들고 대리점을 분양하는 일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행위가 영업인 것 같고 뭔가 하게 된다면 어떤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리고 하나의 프랜차이즈 소비자 자산을 확장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긴 할 건데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회사이냐. 기사에 보면 2016년 기사에 뭐가 떴냐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 다단계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떠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가 봤더니 1위가 아메이, 2위가 애터미, 3위가 뉴스킨, 4위가 허벌라이프, 4위가 유니시티, 6위부터 10위까지 쫙 있죠.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회사의 총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의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유통된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여긴 정상적이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 왜냐면 소비자가 없는 구조니까. 기사에 뭐라고 떴냐면요. 이러한 회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들이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벌고 있냐 봤더니 1인당 뉴스킨 코리아가 279만 원을 벌고 있대요.
그리고 2위가 뭐 앞으로죠, 허벌라이프. 그리고 4위가 한국 아메이가 월 77만 원을 벌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8살에 뉴스킨을 딱 만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리고 딱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전 뉴스킨에 대한 선택지는 가장 뒤에 있었어요. 저는 피부가 정말 안 좋아요. 화농성 여드름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28살까지 저는 대학교에서 기계만 공부했어요. 자동차만 공부했어요. 한 번도 내 돈 주고 화장품 사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사다 줘도 안 썼어요. 나는 이걸 쓰면 약간 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의 선택지는 가장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주변에 하는 사람을 본 적도, 터치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정말 신기하게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고 카페를 가면 갑자기 옆자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를 하는 게 막 들려요. 원래 안 들렸는데. 찾아보니까 대학 선배, 뭐 어머니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많은 회사의 세미나도 들어보고요, 가서 뭐 보상도 들어보고 만나서 상담도 해봤어요. 많은 곳에 상담을 받고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한 가지, 뭐였냐면 처음에 몰랐어요. 느꼈던 거,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중에 전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러한 그룹 미팅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그 회사의 세미나를 하는 모든 곳에서 그 회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투잡, 슬잡, 퍼잡이라는 얘기예요. 전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걸 통해 얻는 소득을 통해 내가 생활을 이어나가야지 전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업, 내가 그걸 통해, 거기서 들어오는 소득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의 수익이 안 되는 거죠. 아미도 가봤어요. 아미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허벌라이프, 뭐 여러가지 회사. 왜? 한 달에 77만 원 평균적으로 버는데. 뉴스킨은 제가 선택한 이유 딱 하나였어요.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 200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삶의 자유와 목표는 300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뉴스킨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평균 279만 원, 30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그럼 난 평균보다 못해도 200은 벌겠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뉴스킨을 선택한 거예요. 진짜 되는 일. 128개 회사를 조사했어요. 128개 회사. 1등, 2등, 3등, 4등이 아메이 77만 원. 그럼 5등은 얼마 줄까요? 5등은 얼마 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77만 원보다 밑을 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50등 정도의 회사는 얼마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고 있을까요? 한 20만 원 벌고 있을까요? 그럼 100등 정도의 회사는 얼마 정도 벌고 있을까요? 한 10만 원 벌고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졌죠, 통신회사들. 통신회사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단계 했었죠.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10만 원 정도 돼요. 뭐 거기 있는 그 일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품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하고 다이렉트로 유통 과정을 만들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얼마 전에 시작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쌓여온 빅데이터 안에서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평균 279만 원을 번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평균 279만 원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 일을 하면 모두 다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만 원 돈을 자산의 형태로, 권리소득의 형태로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비전이었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300만 원씩 탁탁 들어오면 성공 아니에요?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어야 되나요? 지금은 그렇게 목표하고 있어요. 좀 바뀌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직급별 후원 수당이 나와 있죠. 루비라는 직급이 되면 연봉이 3억 3,400,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 5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5억 5천이래요. 제가 28살에 딱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분이 이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지 않냐고.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 나가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딱 다쳤고요. 왜냐면 내일은 아니니까. 나는 뭘 하고 싶었냐면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으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원서를 막 쓰고 있던 회사의 대부분이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연봉 5천이었어요. 연봉 5천, 제가 썼던 대기업 중에 연봉 5천 주는 회사가 가장 높은 회사에 거기에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 꿈을 가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면 내 인생은 완전 바뀔 거고 난 성공이고 누구한테 박수 받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봉 5천이 저한테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한 달에 5천을 벌 수 있게 갑자기 확 맛이 가는 거예요. 별론데? 말도 안 돼. 아니 할 수 있겠지. 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나는 뭐 제이씨 나는 200 벌 거야. 200 막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1년 1차 되기 전에 정말로 200의 소득을 만들었어요. 200 이상의 소득을 벌었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200씩 들어오다 보니까 와, 이 진짜 되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이런 강의를 듣는데 그때는 가슴이 막 미친듯이 뛰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밀을 하나 알아냈어요. 200을 버는 방법이랑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똑같아요. 나 200을 이렇게 벌었는데 와,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계속하면 1000만 원 되겠네? 와, 나 진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면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월 5천원을 벌겠지. 해보니까 더 비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를 느꼈냐면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3,172원을 벌어요. 한 달에 264만 원을 벌고요. 뉴스킨에서 보는 모든 사업자 평균보다 적죠. 그죠? 264만 원을 버는데 우리나라 연봉 1억 이상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3%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 중에 3명만 연봉 1억 이상을 벌어요. 1억이라는 돈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1억인지 아세요? 1000만 원 버는 게 1억 아니에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벌면 1억을 벌어요. 생각해보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건 연봉 1억을 넘어가는 거고 그 우리나라에 한 1% 정도 될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지금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 264만 원 벌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20년 다니면서 임원이 되고 1000만 원 들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뉴스캐를 보니까 이렇게 평균을 하면 이렇게 버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확 와닿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열심히 월화수목금금일해서 이렇게 벌지 말고 뉴스캐 해보자. 평균 이렇게 번다. 그리고 이렇게 번다면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1억에 도전해볼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엄청나지 않냐? 왜 자꾸 일하면서 돈 버냐? 그러면 친구들 제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안 들으세요, 친구분들이? 잘 안 들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고 싶대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지 마!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노동은 신성한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다 뭐하고, 제가 대학교 카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들 모임 동아리만 많은데 제가 24시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들어요. 비트코인 얘기만 제가 24시간 풀가동이에요. 뭐 사 뭐 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읽었던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이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은 좀 정확해요. 네이버에 자본주의를 딱 치시면 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요. 노동력이라는 건 사람이 일하는 능력이에요. 즉 노동력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상품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상품이라는 건 누군가 사고 누군 팔기도 하죠. 그죠? 팔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이 부류로 나눠보자. 두 부류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제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읽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 5천이면 나는 인생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경험 없는 대학생이었다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기업 5천만 원을 주는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럼 연봉이 5천이죠. 그럼 10년 동안 내가 숨만 쉬고 살아보자. 그럼 얼마가 돼요? 한 5억 정도 되죠.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살면 5억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주는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취업 준비생들 저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왜냐면 전쟁을 같이 치른 동지들이니까. 대기업에 가게 되면 정말 막 진심으로 막 박수 쳐주면서 축하하고 성공했다고 해요. 와, 너 이제 성공했어. 박수 쳐. 주변에 저희 어머니, 부모님, 친구분들도 다 얘기해요. 성공했다, 잘했다, 축하한다. 그렇게 숨만 쉬고 그 성공이라고 박수받는 그 삶을 10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았는데 5억이에요. 제가 사당 살거든요. 저희 주변에 방배동 근처에 아파트, 요만한 아파트 하나 못 사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빌라와 빌딩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10년 동안 돈을 모아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신성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요만한 아파트 하나 못 사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숨만 쉬고 살아야 뭘 좀 먹어야지. 그죠? 뭐 좀 먹어야죠. 뭐 좀 먹기도 하고 뭐 좀 사기도 하면 5억이 채 되지 않거나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성공이라는 삶으로 박수받을 수가 있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두 부류, 2부류 나누는데 2부류는 생산수단이라는 게 없고요. 2부류에 있는 거야. 생산수단은 뭐냐? 회사, 토지, 부동산 이런 것들 생산수단이라고 불러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생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 저처럼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뭐 5천이 대박이다. 왜? 내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난 상품이니까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세요? 네. 이걸 알게 됐어요.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생산수단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오는 생산수단을 만들어라. 평범한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렇고요.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이 생산수단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30대들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필수라고 얘기해요. 필수다. 훨씬 더 미래는 지금보다 더 불안하고 위기가 많을 거거든요. 훨씬 무조건 해야 돼요. 생산수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맨 처음에 인터넷 딱 켰을 때 네트워크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은 사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더 재밌더라고요. 나는 원서를 쓰려고 긍정적인 걸 막 봐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걸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그런데 불법 피라미드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3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뒤에 1000만 원 벌래? 300만 원 투자해 6개월 뒤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좀 쉬우신 분이네. 하자마자 투자하시네. 한 명 심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3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뒤에 1000만 원 벌래? 이거 다 확률이 몇 프로네요? 내가 300만 원 투자하고요. 300만 원씩 투자해서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300, 600이죠? 600에 대한 커미션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 사람도 얘기해요. 또 누군가한테 300 투자해서 6개월 뒤에 1000만 원 벌어보자. 그럼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럼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위에 사람이 나눠가는 구조.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 불법 피라미드 구조는 엄필 보면 도덕적이에요. 왜냐면 나도 300 투자했고 너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합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불법이 합법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위에 물건이 싹 올라가면 합법이 돼요. 300만 원을 돈 주고 돈 놓고 돈 먹는 구조인데 300만 원 돈 주고 뭔가를 사면 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가장을 하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300만 원 투자할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한쪽의 레그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300을 투자해서 6개월 뒤에 정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한쪽의 레그가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 일을 그만둬요. 정말 300만 원 투자 6개월 전에 1000만 원 벌려고 일했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위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어쩌면 더 이상 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회사의 소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고 사업자죠. 그럼 사업자가 더 이상 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죠? 회사에 돈이 없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이런 구조의 회사의 평균 수명이 2년 내지 3년이에요. 3년 이내 회사가 문을 닫고요. 3년 가도 굉장히 오래 간 거고요. 3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돼요. 뭔가 다 본인이 알고 한 거야. 나 이거에서 피해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영화 보셨어요? 마스터? 재밌어요? 안 보신 분 꼭 보세요. 교육용 자료예요. 이런 거죠. 마스터라는 영화는 어떤 거냐면 300을 만 투자하세요.
내가 1년 있다가 그 뒤에 1년부터는 300만 원 투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350만 원 12개월 동안 나눠줄게요. 괜찮죠? 30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에 이자가 붙는데 그걸 12개월 동안 나눠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2개월 나누면 한 20만 원씩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1년 내가 300만 원 투자했더니 정말 20만 원씩 매월 들어온 거예요. 소름 돋죠? 와 뭐야 300에 350이 들어왔네? 아씨 3,000 투자할 거야. 3,000 투자했으면 3,500만 원이 12개월 동안 들어왔을 텐데 3,000 투자했어. 12개월 동안 들어왔어. 그럼 이제부터 막 미치죠. 어떻게 이러지? 이제 주변에 미친 듯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투자해.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투자해. 나처럼 300 투자할 때가 돈 들어오면 3억 투자. 나도 더 모든 걸 다 끌어와서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회사가 돈이 막 쌓이게 올라갈 때 회사가 없어지고 돈을 갖고 도망가죠. 이 마스터예요. 이 마스터라는 회사는 실제 있었던 회사의 제휴예요. 제휴의 어떤 형태하고 비슷하게 본따서 만든 회사죠. 아까 마스터는 금융다단계지만 이 제휴는 실제적으로 35만여 명이 피해를 받고요. 5조 6천억이 피해를 입었어요. 보시면 내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줘서 거기를 월로 나눠서 줄게. 투자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7년 동안 이 회사가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는데 갑자기 5조 6천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35만여 명이 만약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35만여 명이 아닌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가족들도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거죠. 친척들도 피해를 입은 거고요. 그럼 10배가 되는 350만 명의 안티를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그건 줄 알아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믿고 했으니까. 그놈인 줄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선입견을 만든 거고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자산에 의해서 정상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로 이해하는 수준에 의해서 돈을 버는 구조, 쿠팡과 같은 구조로 돈을 버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인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이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이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제가 옷 좀 벗고 갈게요. 조이팔이 누구냐면 옥장판 아세요? 그거 엄청나게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 사람도 한 3억 갖고 얼마죠? 3조인가요? 3조를 갖고 도망갔죠. 자꾸 도망가요. 이게 옛날 일만 아니에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최근에 사실은. 뭐라고 하죠? 200억이 넘는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어쩌고저쩌고 뭐 투자해라 돈 갖고 도망갔어요.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치고 빠지라고 불러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조사해봤어요. 25년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이 된 이후에 이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해서 영업을 한 회사가 몇 개가 있었냐면 1,100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1,100개 회사 중에 지금 얼마나 있냐면 2016년 4분기에 140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1,100개 회사가 거기다 비전을 갖고 시작했겠죠. 우리 회사와 함께 합시다. 우리 회사하고 파트너를 맺읍시다. 근데 그 회사 1,100개 중에 140개면 약 1,000개 회사가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어요. 왜? 앞서 말씀드린 구조의 문제로.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호락홀. 우리 뉴스킨이요. 생각해보면 브레이크로니가 시작을 했죠. 회장님이. 본인이 만들어 쓰다가 좋으니까 누나랑 같이 썼고 주변에 같이 썼고 좋으니까 퍼지기 시작하고 일본 쓰고 중국 쓰고 미국 쓰고 우리나라 쓰고 나까지 쓰는 거죠. 어떻게? 제품이 그냥 퍼진 거예요. 어떠한 광고도 없이 제품이 퍼지기 이게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니에요? 소름 돋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1,100개 회사 중에 1,000개 회사가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광고해야겠다. 광고한다니까요. 140개 회사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40개 회사 중 100개가 2년 최근 2년 안에 생긴 회사예요. 그럼 1,100개 회사 중에 40개 빼고 나머지 1,040개 빼고 1,060개는 없어지거나 사라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3분기하고 4분기 하면 숫자 비교해보세요. 3분기 때 142개, 4분기 때 140개, 3개월 차이죠.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네. 그래서 여기를 현미경으로 당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3개월 동안 13개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10개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회사를 옮겼어요. 즉 23곳의 회사가 망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왜 숫자에 변함이 없어요? 23개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23개 회사가 또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그 시장의 현실이에요. 이 회사들 다 보세요. 이 회사 정말 하나하나가 비전을 갖고 시작했을걸요?
오너가 정말 치고 빠지기를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회사도 있었을 테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은 회사.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자체가 점인데 굳이 왜 이런 걸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소비자 자산 한 명 한 명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일이고, 자산의 평생 소득, 평생 직업적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인데,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건 망가져요. 네트워크 마케팅 고르는 기준 첫 번째 딱 하나는 회사가 얼마만큼 내 자산을 지켜주느냐예요. 근데 보시면 25년 동안 영업하는 회사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확률의 모험을 걸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점인데 왜 정말 그 점 중에 점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뉴스킨은 5A1, 우리 이제 친구 이름 같죠? 5A1 너무 많이 들어서 5A1이나 신용등급은 뭐 크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거예요. 망할 확률 1% 미만이면서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회사가 5A1이에요. 5A1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총틀어서 뉴스킨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스킨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을 총괄한 모든 회사를 포함해도 5A만 신용을 갖고 있는 회사 별로 없거든요. 공정거래에 들어가 보세요. 신용등급 1등급 회사 뉴스킨밖에 없어요.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가 뉴스킨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 갔다가 여기 망가져서 저기 가고, 여기 저기 가서 망가져서 저기 가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다른 분이 어디 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벌써 망가졌어요. 다른 데 갔더라고요. 여태까지 합법이 된 25년, 30년이라는 우리나라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엔 모든 회사가 다 무너졌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를 구별하는 방법, 이거예요. 제 피부였어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켜주세요 이제. 피부가 안 좋았어요.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고 피부가 한번 좋아본 적이 없어요. 참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면 오해를 사요.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도 친구가 안 씻은 줄 알아요. 저는 스트레스가 좀 덜했는데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너 피부 좀 왜 그러냐, 좀 어떻게 좀 해라. 저희 어머니가 특히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시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좋아요. 저는 성인 여드름이 심했어요. 성인 여드름.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좋아하는 뉴스킨 쓰면서 피부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지금 피부 좀 좋죠? 네. 요즘에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직도 어색하고 이상해요. 저요?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은 원시적인 일이에요. 제품 쓰고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원시적인 마케팅이거든요. 이 원시적인 마케팅 예전에 선사시대 때도 썼어요. 이 돌멩이 괜찮아, 돌멩이 써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인데, 이러한 제품의 기능, 제품의 우월성, 제품이 정말 좋아서 제품이 팔려나가는 구조가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론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습만 갖고 보상만 가지고 이론이 현실화될 수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왜 좋아졌나? 오버보드 건 너너보드 베드란 철학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제 좋은 제품을 넣어서 에이지락 플랫폼, 에이지를 정말 쓰게 되면, 먹거나 쓰게 되면 젊어지거나 건강해지는 거, 그런 제품이 나온다. 루미스파 다 써보셨죠? 네. 안 쓴 사람 없죠? 안 쓴 사람 지금 빨리 나가셔야 돼요. 빨리 쓸어 나가야 돼요. 루미스파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루미스파 너무 좋아해요. 루미스파가 저는 뉴스킨 정말 사랑해요. 제품을 보게 되면 눈물로 나오고 너무 좋아요. 감동스러워요. 근데 그만큼 제품을 잘 쓰진 않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샴푸가 없으면 바디바로 온몸을 씻어요. 남자니까. 네. 그렇게 막 그냥 있는 제품을 어떻게든 써요. 근데 루미스파가 나오고 나서는 화장실로는 루미스파가 없잖아요. 나와서 루미스파를 찾아요. 어디다 놨어? 이렇게 찾아요. 갖고 들어가서 해요. 안 하면 하루 종일 손해본 느낌이에요. 나의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제품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비자에게도 행동에 영향을 줘요. 엄청나요. 아침 저녁 안 하면 이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뭔가 안 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회사에서 슬로건을 어떻게 잡냐면 100만 소비자 100만 루미스파라는 슬로건을 잡았죠.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소비자 100만 명을 만든대요. 100만 소비자. 그게 어떠한 기회와 같이, 제가요 만약에 뉴스킨 오늘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룹 미팅에 와서 얘기하죠. 저는 1년 안에 2년 안에 1억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열정이에요?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열정이에요. 그냥 저 같은 사업자와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차이예요. 회사는 30년이 넘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근거 있는 목표를 세우고요, 나는 근거가 없는 목표를 세워요. 열정으로. 100만 소비자 100만 룸스는 회사가 세운 슬로건이고 목표인데 회사가 열정으로 세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목표다. 이건 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이걸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뉴스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루미스파. 그 장난감 회사가 돈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장난감 회사. 책에서 봤는데 장난감 팔아 돈 벌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건전지 때문에 돈 번대요. 애기 키우는 집 장난감 많이 사시죠? 장난감 하나 사면 건전지가 미친듯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건전지를 재구매하잖아요. 장난감이 만들어질 때 건전지 회사에서 스폰을 주고요, 팔려나갈 때마다 커미션을 주는 게 건전지에서 커미션을 준대요. 어떠한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는 아이템, 뭐 질레테 면도기는 다 아시죠? 면도기를 쓰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면도 날을 팔아서 돈을 벌죠. 루미스파 젤을 계속적으로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고요. 현재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첫 걸음을 뗀 제품이 이 클렌징 디바이스인데, 클렌징 디바이스 제품 안에서도 루미스파는 아예 독보적인 새로운 영역의 제품이죠. 쓰면 클렌징은 그냥 당연히 너무 잘 되고요, 모공 조여주고 운동시켜주고 트리트먼트, 에이지락까지 다 주잖아요. 이러한 제품이 루미스파가 정말 어떠한 사업이든 1번, 2번, 3번, 1번도 아이템, 2번도 아이템, 3번이 아이템, 아이템이 없는 보상 구조와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템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근데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어요. 1997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이 배우 이름 아나요? 정은지.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이 사람 몰랐거든요, 이 배우를. 근데 이 배우를 보고 팬이 됐어요. 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사투리 막 쓰고 막 하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정은지가 너무 좋은데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이런 가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이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정은지라는 배우가 원래 가수인데 이렇게 드라마에 출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수는 에이핑크라는 가수예요. 춤을 추는데 정은지라는 사람을 계속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정은지 어디 갔지? 내가 좋아하는 정은지 어디 갔지? 그리고 정은지를 막 좋아하고 이 에이핑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에이핑크도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핑크가 나오면 이제 기분이 좋아요. 정은지 때문에. 이제는 정은지 말고 보라, 나영이, 하은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있으시죠? 서서히. 보라, 하영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 어디 가서 신라면 다 있어요. 근데 농심은 몰라요. 신라면을 하는 거지. 농심 매출의 반 이상을 신라면이 차지해요. 신라면이 지금 한 10조 개, 아무튼 엄청나게 신라면을 많이 팔고 농심의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초코파이는 오리온이죠? 네. 오리온이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는 오리온이고요. 오리온 초코파이의 이미지는 따뜻함, 정이죠. 그래서 오리온의 기업 이미지를 만든 게 누구예요? 초코파이예요. 이게 제품의 확장, 브랜드의 확장이에요. 이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이 신라면 때문에 농심의 다른 매출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의 이미지도 만들어버리고 초코파이 때문에 오리온의 매출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 제품들 때문에. 기업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을 살펴보면, 기업 마케팅은 뭐냐면 삼성 TV, 삼성 노트북, 삼성 세탁기, LG 핸드폰,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제품을 사죠. 이게 기업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앞서 보인 초코파이와 신라면, 이런 게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뉴스킨은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기업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마케팅이죠. 브랜드가 회사 이미지를 결정해버리죠. 뉴스킨이 2000년 초반에 180도라는 제품으로 확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180도 얼굴 딱 바꿔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180도 쓰기 시작했고 뉴스킨을 알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갈바닉이 나오고 에이지락이 나오면서 뉴스킨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죠. 사람들이 뉴스킨은 몰라요. 갈바닉은 알아요. 많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뉴스킨을 이만큼 성장시키고 이만큼 만든 건 이러한 제품들의 브랜드 마케팅 파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80도 제품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 잠깐만 하자고요. 있어요? 있어요?
180도 얼굴 바꾸는데 약간의 명현 과정을 좀 겪을 수 있죠.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별로 없는데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단점이어서 내가 전달할 때 나의 컨설팅 능력이 좀 필요하죠. 가이바닉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뉴스킨 사업 1년 할 때 동안 가이바닉 한 번도 유통해 본 적 없어요. 왜? 젊은 사람 잘 안 써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유통 한 명 했거든요. 장롱에 있더라고요. 안 쓰더라고요. 귀찮대요. 또 쓰더라도 요만큼씩 써요. 쟤를. 그 친구에겐 저렴하지 않대요. 약간 저렴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녀노소 모두 다 쓰는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의 뉴스킨의 브랜드의 파워를 가지고 지금의 뉴스킨을 만든 이 제품들이 어쩌면 완벽한 제품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뉴스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루미스파는 남녀노소 다 쓰죠? 네. 저렴하죠? 네. 효과 좋죠? 한 번만 써도 빠르죠? 확장성 빠르죠? 이거보단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뉴스킨은 그 루미스파를 아는데 뉴스킨은 모르는 사람이 막 생겨날 거예요. 그 루미스파 때문에 다른 제품도 막 좋아하게 될 거고 뉴스킨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싸이예요. 싸이가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새라는 음반을 가지고 데뷔했을 때 처음에 정말 끼를 주체 못한 조폭이 참다 못해 데뷔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사람들이 보면서 조폭인 줄 안 거야. 조폭이 저렇게 끼가 많아? 너무 특이한 거야. 이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왔던 컨셉이 뭐냐, 엽기예요. 엽기라는 컨셉을 어떻게 가수가 엽기라는 컨셉으로 이런 생김새를 갖고 저렇게 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충격적인 것 때문에 정말 그 매니아들이 생겼는데 그 안티들도 같이 생겼어요. 안티와 매니아가 극명하게 공존하는 가수가 싸이였고요. 싸이를 항상 따라부는 수식어는 B급 가수, 3류 가수. 그렇게 이 싸이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한 번 크게 위기를 맞아요. 뭐냐면 군대를 2번 가요. 연예인에게 군대라는 것은 얼마나 큰 리스크라는 건 아시죠? 군대를 2번 간다는 건 거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군대를 2번 가서 정말 심각하게 은퇴를 고려했죠. 은퇴를 고려했는데 그때 당시에 뭘 만났냐면 강남스타일 아이템을 만났어요.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저희 파트너들 다 같이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서 놀았거든요. 1층에 전부 다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놀았는데 1층만 들었는데 가니까 게스트하우스 2층도 있는 거예요. 근데 2층에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동남아시아 한 20명의 사람들이 2층을 다 잡았고 우린 1층을 잡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뭔가 나쁜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막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저녁에 우리가 거실을 나오는데 거실을 쉐어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술을 먹는데 그쪽에 내려서 술을 먹어요. 술만 먹다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로의 나라를 틀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막 본인들 춤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춤을 알려줘서 강남스타일 딱 출자마자 우리가 알려두기도 전에 다 추는 거예요. 말춤을.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 싸이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하고 똑같은 싸이예요. 컨셉도 똑같고요. 가치도 똑같고 이 사람에 대한 본질도 똑같은데 강남스타일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순간 싸이의 가치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싸이 하면 뭐하죠? K-팝 스타, 그죠? 빌보드 차트 뭐 생각나고 싸이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금은 콘서트 하면 몇십만 명이 모여요. 싸이에 대해 싸이는 별로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싸이는 그냥 뭐 최고의 가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니까요. 그 B급 가수가 왜? 강남스타일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이게 뭐냐면 대중적인 가치가 바뀐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해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뉴스킨에 10만 명의 소비자가 있대요. 10만 명의 소비자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만 명의 소비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면 쓴다면 뉴스킨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바뀌겠죠. 대중적으로. 좋은 회사, 좋은 제품, 루미스파, 뉴스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이처럼 바뀌어요. 회사가. 저는 싸이 생각하면 뉴스킨이 떠오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1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의 소비자라는 건 그 숫자상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갖겠지만 10만 명이 지금의 뉴스킨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 10만 명 안에서 엄청난 리더들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왔죠. 2천만 장, 1000만 장, 100만 장, 500만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10만 명의 소비자가 100만 명이 된다면 지금의 뉴스킨이 몇 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10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10개가.
지금 있는 뉴스킨이 10개가 더 생기면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부터라니까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30년 동안 쌓은 거 10배가 생기면 아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고 상상도 못할 만큼 뉴스킨의 가치가 높아질 거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 저는 저보다 훨씬 후배 사업자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루미스파 때 사업했으니까 잘 됐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180도 때 사업하신 분들 부러우세요? 갈바니 때 사업하신 분들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루미스파 때 사업한 우리가 가장 큰 기회를 갖고요. 많은 후배자들이 항상 저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니까요. 그 기회가 너무나 컸고 그때부터 10배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의 시점 안에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킨이 그 시점이라고요. 뉴스킨이 이제 끝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10배의 성장을 이룰 지금의 시작. 앞으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뉴스킨 딱 시작하고 천천히 할까 빠르게 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빠르게 하고 싶었어요. 다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물어봤어요. 천천히 하고 싶으세요? 빠르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저는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혹시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튼튼하게 구축하고 싶습니다를 천천히로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천히하고 튼튼하게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관계 없어요. 빠르게 튼튼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뉴스킨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부터는 정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빠른 게 앞으로 미친듯이 빠른 것보다 지금 1년 빠른 게 나아요. 튼튼하게 구축하는 거 이거 상관관계 없어요. 무조건 왜 천천히 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천천히에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할 마법의 힘이 없대요. 내가 천천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전혀 심장도 뛰지 않고 피를 끓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018년은 피가 끓고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빠르게 해야 되냐면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축구 감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무링요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축구 감독. 우리 축구 감독 누구 아시죠? 히딩크 알죠? 히딩크 같은 분이에요. 히딩크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우승 청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팀은 어떤 팀이든 맡기면 다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감독이에요. 우승 청부사.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쓰는 전술이 있어요. 전술.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에서 이기려면 골 넣어야 돼요. 5골 넣으면 이겨요? 6골 넣으면 져요. 축구에서 이기려면 골도 넣어야지만 내가 먹히는 것보다 공격을 더 많이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전술은 뭐냐면 우승청부사의 감독이 이 사람의 전술은 뭐냐면 안 먹히겠다요. 절대 안 먹혀. 우리 무조건 수비 축구예요. 그래서 골대 앞에 버스를 세우는 것처럼 축구한다 그래서 버스 축구라고 불러요. 한 골도 안 먹히고 대신에 우리는 딱 한 골만 넣고 이긴다. 계속 수비하다가 타이밍을 싹 봐요. 공격이 나면 그때 공격을 막 해서 한 골 넣어요. 다시 딱 들어서 수비해요. 그렇게 하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뉴스킨을 하는데 자꾸 수비 뉴스킨, 공격 뉴스킨이 있어요. 지난달에 열심히 3,000 지켰죠? 그죠? 지난달에 3,000 열심히 지켰어요. 언제부터 내가 수비 뉴스킨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먹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수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수비 뉴스킨은 너무 중요해요. 3,000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서 반드시 모르면 골을 넣어야지만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니까요. 2018년이. 2018년에 막 나가서 공격해서 골 넣고 그 다음 다시 수비하시면 돼요.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라는 꼭 얘기해요. 그걸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공격을 하면 수비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비하다 공격 다시 수비하는 거 아니에요. 수비가 좀 약해지더라도 공격해야 될 때라고요.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뉴스킨 하셨으면 2018년은 그만큼 중요해요. 2018년 최고의 선택은 없다. 오직 내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나만 있습니다. 2018년에 최고의 선택이 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